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학생 공감 미사학원의 영어 강사 이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어땠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고 나서 어떻게 출제됐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미 치렀지만, 그래서 보기는 싫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쳐다보는, 꼼꼼히 분석해보는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일단 먼저 한번 보죠. 자, 됐습니다. 문항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 19문항, 5문항. 자, 교과서와 외부 지문,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우선 교과서의 현저한 비중 감소가 눈에 보이죠. 대신에 모의고사는 어떻습니까? 현저한 비중 상승이 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미사고의 출제 방향을 이제 감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난이도가 쉽고 이미 문제화될 것은 전부 문제화돼서 오히려 문제할 게 없는 교과서보다는 광범위하고 지문 내용도 어렵고 주제나 소재도 훨씬 더 다양한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키워나가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자, 교과서보다 오히려 높은 것은 바로 이 외부 지문입니다. 자, 인터넷에 있는 실용 지문을 영어 사이트에서 그대로 받은 건데, 자, 그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용적인 영어를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역시 학교 선생님의 또 다른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이제 특징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특징에 비해서 이제 각각의 한번 볼까요? 우선 자,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굉장히 이제 지문 난이도가 일단 쉽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낼 만한 문제가 어휘를 고르는 문제에 거의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교과서 범위 내의 단어가 아니라 그 외적인 범위에서 많이 정답을 알아야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왔다는 게 특징이죠. 즉 결국 단순히 지문만 암기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아직도 지문 암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 시험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문 암기로는 그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이 교과서를 공부할 때도 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즉 어휘와 어법 실력을 갖추고 지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의고사가 이제 가장 여러분한테 부담이 됐을 거예요. 조금 특징적인 것은 보통 1학년은 1학년 모의고사를 보통 하죠. 근데 2학년 모의고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험 범위에 집어넣죠. 자, 그 자체가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로 여러분이 파악을 했어야 모의고사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도 미리 할 수 있고 시험도 잘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의고사는 활용된 전 지문을 해서 골고루 출제했죠. 그런 게 특징이 있고, 자, 근데 요약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요약 형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 주제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어휘를 변형하도록 출제가 되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어법을 알아야 되네. 자, 이 3박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약 문제가 이번 미사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파악할 수 있어도 어휘 변형이 약하거나 어법에 대한 기본기가 돼 있자면
단순히 주어진 시험 범위 지문만 공부했을 때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 영어, 핵심은 수능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에서 자주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신 달달달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한 학생보다는 수능 독해를 통해서 글의 구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나가는 것이 현명한지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쉽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외부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외부 지문은 보통 한두 문제, 하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이번에 무려 4문항이나 출제되죠.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길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외부 지문은 실용문이고 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학생들은 조금 시험 시간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는 있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리 쉽고 편한 내용이라도 여러분 시험 범위죠. 공부해야겠죠. 그렇다면 기왕하는 거 넘치도록 하자. 자, 다음 거 보죠, 이제. 다음 거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실제로 공부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 학생을 통해서 학교 프린트를 받으면 전부 이렇게 직접 쳐서 강의안을 만들죠. 그리고 해석도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합니다. 의역을 하면 여러분 의미가 물론 대략적인 의미는 알겠지만 정확한 문장 구조에 따른 의미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역에 충실해서 여러분 이 번역 해석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요 단어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상당히 많이 길어졌지만 자, 항상 여러분 외부 지문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모든 시험범위에 들어간 건 넘치도록 공부하자. 그래서 자, 분명히 나오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학교 선생님이 내용 중심으로 물어보겠다라는 팁을 미리 제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기왕이면 여러분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영작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작은 뭐죠? 바로 학교 시험 출제에서 요구하는 어휘 변형, 어법의 정확한 이해, 핵심 주제문의 이해와 전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용을 주제문 또는 문장의 중심 내용을 한번 이렇게 영작하고 써봄으로써 핵심 내용과 어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외부 지문에서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교과서나 모의고사는 더욱 영작을 통해서 하드 트레이닝하는 마무리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다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고, 자, 이게 연습할 때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입니다. 근데 보면 서술형 예상 지문은 어때요? 당연히 주요 문장을 하겠죠. 그리고 어법과 어형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주관식 문제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문장만 톡 집어서 한다? 그거는 안 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다양하게 지문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여기 보면 노인은 어쩌고저쩌고 제거하지 못한다. 젊은이보다 3배 더 오래 걸린다. 자, 3배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배수사 부분이죠. 학교 선생님께서 SS 구문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착안해서 나올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됐죠. 그래서 교과서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출제 범위에 관련돼 있는 SS 문장을 모두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어때요?
배수사까지 확장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면, 자, 영작의 기본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문장이 나올 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겠구나. 명사가 주어가 되겠구나. 자, 동사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은 역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so as 구문이 있는데, 자, 원래는 ss 구문이었죠. 하지만 얘가 so as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부정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자, cannot break down. 자, s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 원급이 들어가니까 quickly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문장은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다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장인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요 select하고 noticeable 여기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 screen out을 썼다고 우리 수강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는 주어진 단어라고 했습니다. 단어라는 건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동사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 단어는 답이 안 되겠죠. 근데 요 select라는 단어도 공교롭게도 자, 여기 연습한 문장과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 주어진 단어 encourage, select, irrelevant, contradictory가 모두 활용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틀렸던 학교 어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 어법상 옳은 것은 100점도 4.8로 오히려 논수령, 서술형 점수보다 더 높네요.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자, 한번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24번 어휘 선택 이 문제 보이나요? 여기에서 출제 가능한 어법과 어휘를 모두 문제화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decide 다음에 if that 요거 determine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it이냐 they 요거 물어봤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자, be committed to 다음에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 온다. 이 문제도 있네요. 그 다음 found a company 한 다음에 동사 수동이냐 능동이냐 물어보는 문제도 똑같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문제 보면 encourage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것을 연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모든 지문 이렇게 다 학습했겠죠? 이 한 지문에 대해서만 추려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지문을 이렇게 학습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출제 문제의 근간이 되는 중심 문장의 어법, 어휘 활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함께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올리는데 분명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